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김지현입니다. 이 대주전자 재료에게 중요한 건 이 테슬라향 매출입니다. 이 얼마 전 테슬라 관련 이슈로 이 부각을 많이 받았던 대주전자 재료, 이 조정받은 이유와 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이 주 사업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면 현재로서는 이 IT, 이 모바일이나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에 좀 사용이 되는 이 전자부품용 이 전극 재료인 이 전도성 이 페이스트와 그리고 네, 보시는 것처럼 음극재가 이 주 매출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이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가 이 음극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현재 이 상반기 기준 이 음극재의 매출은 이 260억 원입니다. 이게 이 작년 응급제 매출인 이 235억을 훨씬 뛰어넘는 이 매출이 벌써 이 상반기에 이 발생이 됐다는 점이 이러한 대주전자 재료의 이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에 대한 이 경쟁력 덕분입니다. 네,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데요. 이러한 실리콘은 이 현재 이 음극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흑연보다 무려 10배나 좀 많은 이론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실리콘 함량을 높일수록 이 전기차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충전 속도도 좀 단축시킬 수 있어서 이 상당한 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대주전자 재료가 최초로 네, 이러한 실리콘 음극재의 양산에 좀 성공을 했었죠. 지금 이 대주전자 재료는 무엇보다 아까 초반에 얘기 드렸던 이 테슬라양 이 음극재를 이 공급한다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원래 이 테슬라 이 완성차에 들어가는 2270 이 배터리는 이 대주전자 재료가 아니라 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실리콘 음극재 의 전량을 좀 공급받는 상황이었는데 다들 알고 계시듯이 뭐 미국이 이 중국을 굉장히 좀 규제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.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이 중국을 포함한 해외 우려 기업으로부터 이 조달한 배터리 소재가 탑재될 경우에 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결국에 이 다른 공급사를 물색하는 가운데 이러한 대주전자 재료가 이 다음 이 공급사 방안으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. 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소식이 없어서 이 대주전자 재료와 좀 파나소닉이 이 논의 중으로 좀 알고 있긴 한데요. 이러한 부분이 만약 확정이 된다면 최종 이 파나소닉을 걸쳐서 이 테슬라에게까지 좀 납품을 하면서 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이 SK온이죠.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이 거의 이 주된 공급사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테슬라향 이 매출인 이 파나소닉까지 이 거래처를 넓히게 된다면 이 상위 이 6개의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 이 세 곳에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추가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그러한 모멘텀으로 이처럼 6월 10일까지 좀 큰 상승을 한 이후에 현재는 좀 조정 구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모멘텀으로 크게 좀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좀 크게 보시면은 이미 19년도부터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이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미 그 이후에 뭐 2020년부터 네, 그게 반영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따라서 2021년 이 상승한 이후에 현재 뭐 2024년 이 상반기까지 이러한 좀 박스권 구간을 유지하고 있었죠. 그래서 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은 보여주지 못했던 겁니다. 다만 이전에 2023년 이 4월에 이 고점을 한번 기록한 이후 그 이후에 좀 네, 이러한 부분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했다는 건 굉장히 좀 유의미한 흐름입니다. 이 테슬라랑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되는 이러한 거래량까지 좀 나와 주었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 이슈가 중요합니다. 따라서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지만 결국 이 양산이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이 테슬라향, 네, 테슬라향 이 이슈도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. 올해 이 테슬라가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 이 전망을 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2025년
이 내년이죠. 내년에 이 저가 전기차 이 생산을 한다고 좀 밝히면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 수요 둔화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후에는 결국 이 테슬라의 이 매출과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반응이 이러한 대주전자 재료와 같이 반응을 하는지 계속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조정 구간을 보여주었던 이 6월 30일부터 해서 현재 10월 28일까지의 수급 상황을 보면요. 여전히 뭐 좀 개인이 좀 많이 매수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이 외국인도 이 최근에 조금 매수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만 여기는 이제 기관이 가장 좀 많이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런 개인들이 물량을 어떻게 이 외국인과 이 기관이 가져와 주는지가 좀 중요할 걸로 보이니까요. 이 매도세를 유지했던 이 기관이 어떻게 이 매수 전환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 외국인이 이 추가적인 매수세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계속해서 한번 확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현재는 이 테슬라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이 2차 전지 산업의 이 수급으로 올라와 줄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이 모멘텀 부분에서는 이 두 개 다 작용한다면 더 좋은 만큼 추후에 이 관련해서 계속 추적 분석하면서 올바른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